청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대변인이면 대변인 역할만 하라고 또 그랬어요. 지청구를 했죠. 이게 바로 꼰대 의식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자기한테 안 좋은 말 들어오면 팍 팽개치고 말이지 비난하고 아니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20대 대변인 붙잡고 너 네 할 일은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민의힘의 임승호라고 예, 청년 대변인 있죠. 전번에 그 경선해가지고 예, 거기서 그야말로 오디션 해가지고 아주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서 국민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20대로서 예, 거대 정당의 대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임 대변인이 예, 이미 좀 며칠 지난 얘기인데 지난 24일 한 얘기인데 굉장히 이 선대위 구성하는 거 보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선대위 요새 명단에 오르내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감동은 느낄 수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 기존의 저희 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몰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지 예?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뭐 어쨌든 우리 당을 찍을 거잖아.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에 갈 곳 잃은 청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뭐 아무리 우리가 이래도 청년들 어디 뭐 민주당 찍혀서 결국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청년들이 지금 방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예? 그 청년들이 말이죠. 왜 홍준표 의원 전 후보 예? 여기 몰려가겠습니까? 청년들이 어디 의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상대를 못 찾은 겁니다. 예? 헛헛해진 거지 마음이. 그래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대변인이면 대변인 역할만 하라고 또 그랬어요. 지청구를 했죠. 이게 바로 꼰대 의식입니다. 예? 아니 정 부의장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아주 선배답게 그렇게 보도 많아야죠. 예? 우리가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보였다면 이거 참 유감이다. 앞으로 안 그러도록 우리 동료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신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특히 정 의원은 말이죠. 윤석열 후보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정 부의장이 말하는 한마디가 바로 저 사람이 윤석열 후보도 저런 의식을 갖고 있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판자들의 말 그걸 잘 새겨들을 줄 아는 것이 예? 그것이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무슨 말인지 자기한테 안 좋은 말 들어오면 팍 팽개치고 말이지 비난하고 아니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20대 대변인 붙잡고 너 네 할 일은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청년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29일이죠. 예. 이 충청 방문을 이제 시작을 해서 윤 후보가 이 선대위를 이제 가동시켰는데, 예? 서울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걸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보 직속이에요. 말하자면 별동대죠. 예? 약자의 동행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별동대를 두고 선대위하고는 별개로 두고,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청년들을, 그 역할을, 청년들이 역할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정치의장에서, 행정의장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적극화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부처에,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관제를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단순한 무슨 정책의 수혜자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기획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국정의 파트너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다짐이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누굽니까?
청년은 사실 미래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사실 지금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기성세대가 언제까지나 여기서 이 나라를 중심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저도 뭐 나이를 제법 먹었습니다만은 이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청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생각할 줄 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충분히 어떤 조직을 이끌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 가정을 이미 이루었고, 그래서 한 가정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졌었고, 그 다음 사회에 참여해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역량을 발휘해보기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젊으니까 안 돼 이랬습니까? 그때 어른들이 젊은 사람이 뭘 그래 이러면 그때 예 이랬습니까? 그때도 반발했죠. 지금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아까 윤 후보가 뭐 수혜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정책의 수혜자 대개를 이 청년들을 거부합니다. 자, 돈 얼마 줄게, 청년 수당 얼마, 50만 원 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등록금 반값 해줄게, 뭐 해줄게, 직장 가는데 무슨 뭐 어떻게 도움을 줄게, 이런 거요. 청년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어른들 뭐 어린애 뒤에 뒤처거리 해주듯이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선심 쓰는 거, 이거는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죠. 그 다음 청년들은 이 사회의 주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들도 동등한 기성세대와 똑같이 이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결정권을 부여해야 돼요. 그 청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긴 한데요. 만약에 이 행사로 끝나고 퍼포먼스로 끝난다 이러면 청년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국정에 그대로 앞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 국정 그 구조 자체가 훨씬 젊어지고 참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맨날 기성세대만 이끄는 그런 사회는 이제는 말하자면 종식돼야 됩니다. 왜? 기성세대가 남긴 유산 중에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적폐청산이 이런데 사실 그중에 적폐청산이 있긴 있었죠. 그것이 직전 정권을 격하기 위한, 숙청하기 위한 그런 적폐청산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적폐청산을 위해서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오늘 많이 달라졌을 텐데, 저 사람들은 완전히 저걸 정치적 목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걸 이용했죠. 근데 그렇게 적폐가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뭐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노무현, 뭐 그 이전 김대중 정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을 청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정치 과정, 행정 과정을 참신하게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 청년에 대한, 지금 청년을 주목하게 된 이 현상은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당신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어, 우리가 당신들을 더 우대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그게 진정한 그 청년 우대 정책이지, 뭐 입에 발린 그런 말만 해서는 그 청년들이 이제는 안 믿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앞으로 청년 정책을 할 때도 입에 발린 청년 정책이 말고 뭡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나와 같은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같이 나아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어른이 되자마자 청년들을 의심한다. 나는 옛날 청년 때 나는 아주 잘나고 무슨 했는데 내가 이제 어른 되고 나는데 청년들 역량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 당신들은 들어오지 마. 아직은 내 거야. 뭐 아직은 우리가 이끌고 갈 거야. 이런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버려야죠. 그리고 그런 말하자면 그런 꼰대 의식을 버리면 예? 우리 청년들은 훨씬 용기 백배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 전체 전 분위기가 젊어지는 거고, 예? 그러면 패배의식이라든지 뭐 이거 좌절감 이런 것이 상당히 거치고 말이죠. 진취적인 기상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 비단 대통령 선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가 보다 젊어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겁니다. 사실은 이 청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2000 수백 년 전에 그 소크라테스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하나는 독신죄, 나라의 신을 믿지 않고 모독한 죄, 또 하나는 청년을 타락한 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독신한 적이 없습니다. 신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년을 그럼 타락했다. 그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아침에 나가면 밤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아고라에서, 예?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무슨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학생들 가르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 상대예요.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니들을 가르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예? 그냥 대화 상대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른들이 볼 때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어른이 무슨 이야기하면 고분고분 안 하고 뭐 지 의견을, 지 의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이지, 말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저렇게 타락시켜 놓은 게 소크라테스다 이랬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사형까지 당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년들에 대해서, 예? 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억압하려는 그런 사회는 발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 뭐냐? 디지털 시대, 디지털 첨단 과학기술, 또 한편에서는 청년의 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청년의 힘이야말로 이 나라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 부강하게 해나갈 것이다. 이건 저는 믿습니다. 왜? 요즘 디지털 이 문화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만 보더라도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역량을 믿고, 예? 그 사람들의 미래를 축하해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든 이 청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가동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